안녕하세요. 단밤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짧지만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작은 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길 바라며 잠자리에 들 때 들으면 편안한 잠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드러운 밤을 보내세요. 어느 날 환한 햇살을 내뿜던 태양이 갑자기 먹구름에 가려버렸어요. 온 세상이 어두워지자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아내 안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하늘이 언제쯤 맑아질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안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램프를 가져왔어요. 램프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불을 붙이며 중얼거렸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어두우니 어쩔 수 없구나. 램프는 환한 빛으로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혔고 안내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그때 램프는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아, 저건 태양이잖아. 평소라면 태양이 지고 나서야 내가 빛을 낼 수 있는데 오늘은 태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구나. 램프는 스스로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아무리 밝은 태양도 가끔 빛을 잃을 때가 있군. 오늘만큼은 내가 더 빛나고 있어. 오늘은 내가 최고야. 그러나 갑자기 문틈 사이로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램프는 꺼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불꽃이 꺼지고 말았답니다. 램프가 꺼지자 방은 다시 어두워졌어요. 바느질하던 안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램프에 다시 불을 붙이며 조용히 말했죠. 너무 자만하지 말거라, 램프야. 너와는 달리 하늘의 별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렴. 한 마을에는 점을 잘 보는 점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해주며 생활했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점장이를 찾아와 도움을 받았어요. 점장이의 예언은 정확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답니다. 때로는 높은 신분의 정치가나 부유한 상인들조차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점장이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점장이는 한 손님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운이 좋지 않으니 여행을 미루는 것이 좋겠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만 참으면 큰 행운이 올 것이니 인내하시오 라고 조언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점장이 옆집 사람이 헐떡이며 달려와 외쳤어요. 도둑이 들었어.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물건이 모두 사라졌어. 점장이는 놀라 멍하니 있었어요. 옆집 사람은 다시 말했죠. 어서 집에 가야지. 빨리 움직여. 그제야 점장이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말했어요. 자기 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안다고 자랑하느냐. 어느 무더운 여름날 태양은 결혼식을 열기로 했어요. 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죠. 숲속에서 모두가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개구리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개구리들은 연못에 머물며 더위를 피해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태양의 뜨거운 빛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면 연못이 말라서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결혼식 소리가 점점 커져 개구리들이 사는 연못까지 들렸어요. 개구리들은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즐겁단 말인가?
태양은 모든 늪지를 바싹 말려버리고 있는데 만약 태양이 한 개뿐인데도 이렇게 뜨겁다면 만약 나와 똑같은 태양이 아내와 자식까지 생긴다면 우리가 겪을 고통은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아라. 숲속 깊은 곳 한 사냥꾼이 산비둘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먼저 그는 나무 사이에 그물을 펼치고 먹이를 뿌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성 많은 산비둘기들은 경계하며 먹이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생각했습니다. 산비둘기가 의심을 풀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비둘기를 그물에 매달았습니다. 마치 먹이를 먹으려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죠. 숨은 곳에서 사냥꾼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몇 마리 산비둘기가 내려와 집비둘기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산비둘기들은 그물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재빨리 달려와서 도망치기 전에 산비둘기들을 붙잡았습니다. 갇힌 산비둘기들은 집비둘기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비둘기가 사람 편을 들 수 있단 말인가? 네 탓에 우리가 잡히고 말았어. 집비둘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산비둘기들의 즐거움보다 우리 주인님의 슬픔을 더 걱정했을 뿐이야. 호숫가에는 갈대와 올리브 나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굵고 튼튼해 보이는 올리브 나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반면 갈대는 가늘고 연약하여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말했습니다. 갈대야,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니?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너는 정말 한심하구나. 하지만 갈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는 바람이 거세지자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바람이 심하구나, 갈대야. 난 괜찮지만 너는 조심해야 해. 올리브는 꿋꿋하게 바람을 맞으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갈대는 바람 방향에 따라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며 더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올리브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연하게 바람을 피한 갈대는 무사히 폭풍을 견뎠습니다. 농장 앞에서 작은 강아지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가 나타나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늑대는 침을 흘리며 다가가 말했죠. 오늘 저 녀석을 내 식사로 삼겠어. 깜짝 놀란 강아지는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늑대에게 갇히고 말았습니다.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 위협하자 강아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늑대님, 제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 아직 어린 강아지라 너무 말랐어요. 지금 잡아먹어도 별로 먹을 게 없을 거예요. 늑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도 잡아먹지 않는 것보단 낫지. 강아지는 다시 애원했습니다. 저희 주인이 곧 결혼 피로연을 열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먹어 살을 찌우면 그때 잡아먹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늑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군. 살찐 후에 잡아먹으면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늑대는 약속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강아지는 농장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농장의 지붕 위에서 한 마리 강아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가 강아지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약속을 잊으면 안 돼. 하지만 강아지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늑대님,
내가 다시 농장 앞에서 잠들면 결혼식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난 절대 당신의 먹잇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녁은 다른 데서 찾아보세요. 어느 마을에 별을 사랑하는 천문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밤마다 별을 연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습관이 있었지요. 별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밤 하늘만 보고 걷다가 발밑의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속에 빠진 그는 놀라서 외쳤어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제가 우물에 빠졌어요. 마침 그 소리를 들은 한 농부가 달려왔습니다. 농부가 우물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우물에 빠졌나요? 천문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별을 보느라 길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농부는 천문학자를 조심스레 우물 밖으로 끌어올렸고 천문학자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늘에 있는 건 잘 알면서 바로 내 발밑에 있는 걸 모르는 건 좀 안타깝네요. 깊은 숲속에는 여러 마리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늘 잠만 자는 원숭이와 늘 장난만 치는 원숭이가 있었지요. 장난꾸러기 원숭이는 재미있는 걸 찾느라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매며 놀았어요. 먹이나 친구들과 지내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잠꾸러기 원숭이는 햇볕이 좋은 곳에서 졸기만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겨우 일어나서 열매를 따먹고 다시 잠들었어요. 어느 날 장난꾸러기 원숭이가 잠꾸러기 곁에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잠꾸러기 원숭이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넌 매일 놀기만 하면서 왜 남을 괴롭히는 거야? 너처럼 한심한 원숭이는 없을 거야. 장난꾸러기 원숭이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넌 하루 종일 자고만 있잖아. 넌 쓸모없는 녀석이야.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들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리의 대장 원숭이가 나타나 말했어요. 너희 둘 다 다른 원숭이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골칫덩거리야. 한 놈은 잠만 자고 다른 놈은 놀기만 하니까. 새들의 왕은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는 강력한 힘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새들을 다스렸지요. 하지만 새들은 독수리의 강압적인 통치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자 새들은 새로운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힘세고 무서운 왕이 아니라 다정하고 강하지 않은 왕을 원했어요. 선거일이 다가오자 새들은 서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작새는 말했어요. 새들의 왕은 무엇보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새입니다. 공작새는 화려한 깃털을 활짝 펴 보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어요. 새들은 공작새에게 박수를 보내며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다른 새들이 까마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까마귀가 공작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공작새야, 내 모습은 참 아름답구나. 그런데 만약 우리 무리가 위험에 처한다면 넌 우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니? 하지만 공작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작새를 왕으로 뽑으려던 새들도 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린아이와 사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아이는 빨리 어른이 되어 세상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바치며 사제를 찾아갔지요. 아이의 부탁은 자신이 곧 어른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아이가 가져온 양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아이는 마음속으로 기대하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기도가 마쳐졌는데도 아이에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아이가 사제에게 물었지요. 사제님, 신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네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다만 모두가 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세 마리 황소와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세 마리 황소는 함께 살며 사이가 좋았어요. 근처에는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자는 황소들을 잡아먹고 싶어 했지요. 사자는 언제나 기회를 노렸지만 황소들이 항상 같이 다녀서 혼자 힘으로는 힘들었어요. 얼마 전 사자가 황소를 사냥하려 다가갔을 때 다른 황소들이 달려와 뿔로 공격했습니다. 사자는 어쩔 수 없이 도망쳤지요. 그래서 사자는 황소들을 따로따로 이간질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자는 황소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황소가 누구냐? 황소들은 서로 자신이 제일 강하다고 주장했어요. 사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황소들은 힘을 겨루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힘 때문에 결판이 나지 않았죠. 숨을 헐떡이며 계속 다투었습니다. 결국 사자의 계략대로 세 황소는 사이가 나빠져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이 틈을 타서 마음 놓고 황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답니다. 어부와 돌멩이 이야기입니다.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곧 그물이 무거워져서 큰 물고기가 잡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힘을 합쳐 그물을 끌어당겼지요. 뼈와 정말 큰 녀석이 잡힌 것 같아. 맞아. 분명 참치일 거야. 한참을 땀 흘리며 노력했지만 막상 그물을 올려보니 큰 돌멩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몇 마리뿐이었고 그것도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었어요. 어부들은 돌멩이를 바라보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힘껏 노력했던 것이 허사였다고 느꼈지요. 어느 날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치가 잡혔다고 서로 이야기하며 기뻐했지요. 하지만 곧 서로를 탓하며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어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기쁨은 언제나 괴로움이라는 동생과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빨리 기뻐했기에 반대의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마을에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돼지소닭 같은 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었죠. 특히 마당 한가운데 넓은 연못을 만들어 놓고는 거위 한 마리와 백조 한 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어요. 백조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노래를 듣기 위해서였고 거위는 손님에게 내놓을 맛있는 요리를 위해 키운 거였어요. 어느덧 거위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손님 초대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밤 주인은 거위를 잡으러 나갔답니다. 하지만 밤이 너무 어두워서 거위와 백조를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놀란 두 마리는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주인은 한참을 쫓아다니다
겨우 한 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백조였어요. 주인은 잘 보이지 않아 그 백조를 거위라고 착각하고 목을 조르려 했죠. 하지만 백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깊고 맑은 노랫소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퍼져나갔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아름다운 백조를 죽일 뻔했구나. 그는 곧바로 백조를 놓아주었지요. 백조의 노래가 목숨을 구해준 순간이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말과 당나귀 한 마리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면서 두 동물 등에 짐을 가득 실었지요. 어느 날 먼 마을로 물건을 옮기게 되었는데 짐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을 반으로 나누어 두 동물에게 실었어요. 말은 크고 힘이 세서 힘들지 않았지만 당나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기에 걷기조차 힘들었답니다. 당나귀는 말에게 부탁했어요. 내 짐을 좀 덜어주면 안 될까? 난 너무 지쳐서 걷기 힘들어. 하지만 말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나도 힘들어. 왜 내 짐을 더 늘려야 하지? 그래서 당나귀의 부탁은 거절되었고 당나귀는 얼마 가지 못해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주인은 당나귀의 짐을 모두 말에게 옮겼지요. 그리고 당나귀 가죽까지 말 등에 얹었답니다. 이제 말은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걷게 되었어요. 말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당나귀의 부탁을 들어줬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길가에 큰 호두나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어주어 시원했고 가을이면 굵고 고소한 호두가 가지에 주렁주렁 달렸죠. 마을 사람들은 가을마다 호두를 따러 그 나무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호두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 사람들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흔들거나 꺾기도 했어요. 호두나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있었기에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도 가지마다 열린 호두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포근한 꿈속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한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두를 따려고 돌멩이를 마구 던졌어요. 돌멩이에 맞아 떨어지는 호두를 주우며 기뻐했지요. 하지만 호두나무는 돌에 맞을 때마다 아픈 상처가 생겼어요. 껍질이 벗겨지고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호두나무는 매일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견뎌야 했지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년 이런 아픔과 모욕을 겪으며 살아야 하다니 나는 참 불행하구나.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년은 강가에 놀러 갔지요. 며칠 전 비가 와서 강물은 평소보다 많이 불어났어요. 특히 소용돌이가 생긴 곳은 어른들도 가까이 가기 힘든 위험한 곳이었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은 위험한 줄도 모르고 놀기만 했어요. 장난을 하다가 점점 물살이 센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지요. 그러다 발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빠르게 흐르는 물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소년은 발버둥치며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려고 애썼지만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힘이 빠지자 소년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았어요. 그때 다행히 한 나그네가 강가를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소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나그네에게 소리쳤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그네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강물에서 허우적대는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다가와서 소년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위험한 곳에 왜 왔니?
목숨을 잃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 같은 녀석은 혼이 나야 해. 소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먼저 저를 좀 구해주세요, 아저씨. 혼내는 건 제가 안전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북풍과 태양이 싸우고 있었어요. 둘 다 자신이 더 강하다고 우기다가 말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북풍이 태양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누가 더 강한지 겨뤄보자.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하지만 무슨 시합이지. 북풍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길을 가는 나그네를 발견했어요. 북풍이 태양에게 말했죠. 저 나그네 외투를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태양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북풍은 세찬 바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금만 세게 불어도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어. 나그네는 바람을 피해 허리를 숙이고 단추를 꽉 채웠어요. 날씨가 이상하네. 하늘은 맑은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다니 북풍은 더 세게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나그네는 추위를 막으려고 옷깃을 더 단단히 여몄지요. 바람이 점점 거세졌지만 나그네의 외투는 벗겨지지 않았어요. 북풍은 힘이 빠져서 물러났답니다. 태양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태양은 부드러운 빛을 내리쬐었어요. 그러자 나그네는 옷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태양은 점점 뜨거워졌어요.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바람이 갑자기 불더니 이제는 너무 뜨겁네. 조금 후 나그네는 더위를 참지 못해 외투를 벗고 강으로 달려가 목욕을 했답니다. 배고픈 늑대가 양을 잡으려 몰래 다가갔어요. 그런데 개가 짖으며 늑대를 발견했죠. 늑대는 급히 도망쳤지만 개가 계속 쫓아와 공격했어요. 늑대는 다쳐 힘이 빠졌고 땅에 쓰러졌어요.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양을 만났어요. 늑대는 평소와 달리 친절한 눈빛으로 양에게 말했어요. 만약 나에게 물을 가져다 준다면 2번 다시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이야기가 편안한 밤의 친구가 되어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아보세요. 포근한 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늑대는 양이 물을 마시러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마신 뒤 힘을 되찾아 양을 잡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양은 늑대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늑대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너는 힘을 얻어 곧 나를 잡으려 할 거야. 양은 그렇게 다친 늑대를 뒤로 한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늑대는 너무 약해져서 양을 따라갈 힘도 없었답니다.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마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말을 돌보면서도 늘 주인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는 방법만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인이 말에게 주는 보리 중 일부를 몰래 빼내어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보리를 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말에게 주는 보리가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은 점점 야위고 털빛도 흐려졌어요. 주인이 이를 알게 되면 말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게 분명했죠. 마부는 이 상황을 감추려 말의 털을 부지런히 빗질하며 윤기나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빗질해도 말의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말은 결국 참다 못해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마부님, 저를 진심으로 돌보려면 주인이 준 보리를 훔치지 말아주세요. 까마귀 한 마리가
비둘기 우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비둘기들은 맛있는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그 모이가 탐이 났죠. 어떻게 하면 저 모이를 빼앗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까마귀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어요. 까마귀는 근처 농가로 날아가 벽에 칠할 물감에 몸을 담갔습니다. 까마귀의 깃털은 하얗게 변해 비둘기처럼 보이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내가 까마귀인 줄 모를 거야. 까마귀는 얼른 비둘기 무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둘기들은 까마귀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까마귀는 마음껏 모이를 먹으며 기뻐했죠. 그러나 까마귀는 기쁜 마음에 큰 소리로 울었고,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란 비둘기들은 까마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 녀석은 까마귀잖아. 우리 모이를 훔치고 있었어. 결국 까마귀는 비둘기 무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까마귀 무리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친구들이 까마귀를 비둘기라 오해하며 공격했습니다. 비둘기가 왜 우리 사이에 끼었어? 여기서 나가. 결국 까마귀는 상처를 입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욕심 많은 까마귀는 결국 비둘기와 까마귀 어느 쪽 모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숲에는 여러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새 사냥꾼이 숲속 나뭇가지 사이에 그물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많은 종달새 한 마리가 높은 가지에 앉아 사냥꾼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나무 사이에 걸어놓은 것은 뭐예요? 새 사냥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주 멋진 것이란다. 모든 새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어. 종달새는 그 말을 믿고 그물이 설치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시라니 내가 제일 먼저 가봐야겠어. 하지만 종달새는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빠져나오려 발버둥칠수록 그물은 더 엉켜갔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지요. 멀리서 사냥꾼은 조용히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천천히 깊은 숨을 쉬며 고요한 밤의 평화로움을 느껴보세요. 곧 편안한 잠이 찾아올 거예요. 한참 달려오던 종달새가 멈춰서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거짓말쟁이 아저씨, 만약 그 그물로 도시를 만든다면 아무도 거기서 살 수 없을 거예요. 밝게 빛나던 태양이 환한 빛을 온 세상에 내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려버렸죠.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안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날씨가 맑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나 램프를 꺼냈습니다. 램프에 기름을 가득 채운 뒤 불을 붙이며 안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은 낮이지만 이렇게 어두우니 어쩔 수 없지. 램프는 환한 빛을 내며 어둠 속 방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안내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지요. 그때 문득 램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깨달았어요. 저기 아직 태양이 떠 있어. 난 항상 해가 진 후에야 빛을 보았는데 오늘은 희미해진 태양이 보이니 신나군. 램프는 불꽃을 흔들며 말했어요. 밝은 태양도 가끔은 빛을 잃을 때가 있구나. 오늘은 내가 더 빛나고 있어. 내가 최고야. 그러나 갑자기 열린 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램프는 꺼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불꽃이 사그라지고 말았어요.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안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램프에 불을 켜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무 자만하지 말거라, 램프야. 너와 달리 하늘의 별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렴. 한 마을에 점을 잘 치는 점장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점장이는 늘 손님에게 미래를 예언해주며 살아갔고 그의 예언은 점점 더 정확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때로는 정치가나 부유한 상인들까지도 중요한 문제를 상담하러 왔지요. 어느 날 점장이는 한 손님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운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여행 계획은 미루는 게 좋겠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만 기다리면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세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장이의 이웃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외쳤어요. 여보, 도둑이 들어서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물건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점장이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어서 집으로 가야지. 이웃의 다급한 말에 정신을 차린 점장이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장이 뒤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며 말했어요. 앞날을 안다고 잘난 척하지 말아요. 정작 자기 일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태양은 결혼식을 준비했고 사람들과 동물들을 초대했지요. 모두가 태양의 결혼식을 축하하려 숲속에 모여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연못에 사는 개구리들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더위를 피해 연못에서 헤엄치며 쉬고 있었죠. 개구리들은 태양의 뜨거운 빛을 늘 싫어했어요. 태양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면 연못이 말라버릴까봐 걱정했거든요. 잔치가 점점 시끌벅적해지자 개구리들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외쳤어요. 바보들아, 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냐? 태양 때문에 늪지가 모두 마르고 있어. 태양 하나도 이렇게 뜨거운데 만약 나처럼 아내와 아이까지 가진 태양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이나 해봐. 어느 날 새를 잡는 사람이 숲으로 갔습니다. 그는 비둘기를 잡으려고 큰 그물을 준비했지요. 옛날에 한 새잡이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 산비둘기를 잡으려 했지요. 사냥꾼은 큰 나무 사이에 그물을 펼치고 새들이 좋아할 만한 먹이를 뿌려 놓았어요. 하지만 산비둘기들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먹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생각했어요. 먼저 산비둘기들이 의심을 풀게 해야겠다. 그는 자신이 기르던 집비둘기를 그물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집비둘기는 마치 먹이를 먹으려고 내려앉은 듯 보였지요. 사냥꾼은 나무 뒤에 숨어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조금 있다가 몇 마리 산비둘기가 집비둘기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산비둘기들은 그물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사냥꾼은 재빨리 달려와 산비둘기들이 도망가기 전에 모두 잡았습니다. 붙잡힌 산비둘기들은 속상해서 집비둘기에게 말했어요. 너도 우리 비둘기인데 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어? 내 탓에 우리가 잡히고 말았잖아. 그러자 집비둘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인의 슬픔이 더 걱정돼서 산비둘기들의 기쁨보다 그것을 먼저 생각했을 뿐이에요. 어느 호숫가에는 갈대와 올리브 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몸통이 굵고 튼튼해 보였으며 잎도 풍성했어요. 반면 갈대는 가늘고 여려서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렸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말했지요. 갈대야, 너는 너무 약해서 어찌 살아가겠니? 바람 한 점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이야. 그러나 갈대는 아무 말 없이 바람이 불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바람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스스로를 자랑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강한 바람이라도 나는 견딜 수 있어. 너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올리브는 꿋꿋하게 바람에 맞서서 몸을 흔들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자 결국 힘이 빠져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와 달리 갈대는 바람 방향에 따라 몸을 부드럽게 흔들며 낮게 숙였어요. 그래서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갈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농장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늑대가 강아지를 발견하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 녀석을 먹어야겠다. 늑대는 재빨리 달려들었지만 강아지는 깜짝 놀라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늑대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자 강아지는 간절히 빌었어요. 늑대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너무 말라서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곧 우리 주인이 결혼 피로연을 열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열심히 먹고 살이 찐 다음에 잡아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늑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그게 나에게도 더 이득일 거야. 약속은 꼭 지켜야지. 그래서 늑대는 떠났고 저녁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늑대를 피하기 위해 농장 지붕 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늑대는 강아지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자 강아지는 대답했습니다. 늑대씨, 만약 내가 다시 농장 앞에서 자고 있는 걸 본다면 당신은 결혼 피로연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조심하는 마음, 부드러움과 유연함, 그리고 약속과 신뢰의 중요함을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밤도 평화롭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늑대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녁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세요. 어느 작은 마을에 아주 뛰어난 천문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밤마다 별을 관찰하려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별들을 좋아해서 늘 하늘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가 하늘만 쳐다보다가 깊은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놀란 천문학자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우물에 빠졌어요. 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농부가 우물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우물에 빠진 거죠? 천문학자가 대답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며 걷다가 그만 미쳐 아래를 보지 못했어요. 농부는 천문학자를 도와 우물 밖으로 끌어냈어요. 천문학자는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그러자 농부가 조용히 충고했어요. 하늘만 바라보느라 발밑은 모르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깊은 숲속에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잠을 좋아하는 원숭이와 장난을 좋아하는 원숭이가 있었답니다. 잠꾸러기 원숭이는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조용히 졸고 있었어요. 반면 장난꾸러기 원숭이는 하루 종일 재미있는 장난을 찾으며 숲을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장난꾸러기 원숭이가 잠꾸러기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잠에서 깬 원숭이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너는 매일 놀기만 하면서 왜 나를 괴롭히니? 너 같은 녀석은 정말 한심해. 장난꾸러기 원숭이도 맞받아쳤어요. 넌 하루 종일 자면서 아무 쓸모도 없어. 너 같은 원숭이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들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장 원숭이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둘 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는 자고 다른 하나는 놀기만 하니. 새들의 왕은 독수리였어요. 강한 힘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모든 새들을 다스렸답니다. 그러나 독수리 왕은 무서워서 새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어느 날 독수리 왕은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새들은 기뻐하며 새로운 왕을 뽑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힘센 독수리 대신 착하고 온화한 왕을 원했어요. 선거날이 가까워지자 여러 새들이 왕이 되겠다며 나섰어요. 공작새는 말했어요. 왕은 가장 아름다워야 해요. 그 아름다운 새는 바로 나입니다. 공작새는 아름다운 깃털을 활짝 펴 보였어요. 다른 새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때 까마귀가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른 새들이 까마귀를 바라보았어요. 까마귀가 공작새에게 물었어요. 너는 정말 아름답지? 그런데 만약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니? 어느 날 새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공작새에게 물었지만 공작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새들은 어떤 새가 왕이 되어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어린아이와 사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어린아이는 신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어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신의 양을 가지고 사제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양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제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 없이 어린아이의 양을 신에게 바쳤지요. 어린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기도를 마친 뒤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화가 난 어린아이는 사제에게 말했어요. 사제님, 신들은 거짓말쟁이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사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란다 얘야. 네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단다. 다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제 3마리 황소와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3마리 황소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사이가 아주 좋았죠. 그런데 근처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사자는 이 황소들을 매우 잡아먹고 싶어 했어요. 사자는 늘 기회를 노렸지만 황소들이 셋이 뭉쳐 다녀서 혼자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었어요. 얼마 전 사자가 사냥을 시도했지만 한 황소에게 다가가면 다른 황소가 달려와 뿔로 막아주었답니다. 사자는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사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바로 황소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었어요. 사자는 황소들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황소가 누구냐? 황소들은 각자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주장했어요. 내가 제일 세. 아니야, 내가 더 세. 웃기지 마. 나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 사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로는 알 수 없구나. 아마 가장 센 황소는
없는 것 같구나. 황소들은 그 말을 듣고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서로 힘이 비슷해 결판이 나지 않았지만 점점 다투면서 사이가 나빠졌답니다. 결국 사자의 계획대로 황소들은 떨어져 다니게 되었고 사자는 마음 놓고 황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부와 돌멩이 이야기입니다.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무겁게 걸려서 큰 물고기가 잡힌 줄 알고 모두 기뻐했죠. 힘을 합쳐 그물을 끌어당겼지만 막상 올려보니 큰 돌멩이가 걸려 있었고 물고기는 몇 마리 안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었답니다. 어부들은 돌멩이를 보며 크게 실망했어요. 땀을 흘리며 애써 끌어올린 것이 헛수고였던 거예요. 우린 속았어. 누가 참치가 잡혔다고 했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어부가 말했어요. 친구들 너무 낙심하지 말게. 기쁨은 괴로움과 함께 오는 법이야. 기쁨은 종종 고통이라는 그림자를 함께 안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기뻐했기에 반대의 일이 찾아왔던 거지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돼지 소닭 같은 많은 가축을 키웠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거위 한 마리와 백조 한 마리가 함께 있었답니다. 백조는 그 맑고 우아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려고 키웠고 거위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손님들이 오면 맛있는 요리로 대접하려고 키운 것이었죠. 어느새 거위는 먹기에 딱 알맞게 살이 쪘고 손님을 초대하는 날이 바로 다음 날로 다가왔어요. 주인은 밤이 깊었을 때 거위를 잡으려고 마당으로 나갔지만 어두워서 거위와 백조를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깜짝 놀란 두새가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주인의 손길을 피했기에 붙잡는 것이 쉽지 않았답니다. 오랫동안 쫓던 끝에 주인은 겨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백조였어요. 어두운 탓에 백조를 거위로 착각한 주인은 목을 비틀려고 했죠. 그 순간 백조는 체념한 듯 마지막 힘을 모아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랫소리가 밤하늘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갔죠. 주인은 그 노래를 듣고서야 자신이 백조를 잡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 말했어요. 아, 큰일 날 뻔했구나. 아름다운 백조를 죽일 뻔했네. 즉시 주인은 백조를 풀어주며 도와주었어요. 바로 그 노래가 백조의 목숨을 살린 것이었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두 동물의 등에 많은 짐을 싣고 여러 마을을 다니며 장사를 했지요. 어느 날 먼 마을로 가던 중 짐이 평소보다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짐을 반으로 나누어 말과 당나귀에게 똑같이 나눠 실었답니다. 말은 크고 힘이 좋아 짐을 지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지만 당나귀는 너무 지쳐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였어요. 당나귀는 말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나를 좀 더 생각해줘. 내 짐을 네가 좀 더 지고 가는 게 어떨까? 나는 너무 힘이 들어 더는 걸을 수가 없어. 그러나 말은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내가 힘든 건 너도 마찬가지야. 왜 네 짐을 내가 더 져야 하냐? 결국 마을 사람들도 당나귀의 부탁을 무시했어요. 당나귀는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결국 죽고 만 것이죠. 사람은 당나귀의 짐을 모두 말에게 옮겼어요. 그리고 당나귀의 가죽을 벗겨 말 등에 얹었죠. 이제 말은 당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야 했답니다. 말은 중얼거렸어요. 처음에 당나귀의 말을 들어줬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마지막 이야기는 호두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길가에 호두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가을이면 굵고 고소한 호두 열매를 가득 매달았죠. 마을 사람들은 호두 열매가 많이 열린 것을 보며 감탄했어요. 매년 가을이면 사람들은 호두를 따려고 그 나무 주위로 몰려왔습니다. 호두가 쉽게 떨어지지 않자 돌을 던지거나 나무를 흔들기도 했죠. 호두나무는 길가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열매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호두를 떨어뜨리기 위해 돌을 마구 던졌고 호두가 떨어질 때마다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호두나무는 돌에 맞을 때마다 껍질이 벗겨지며 아팠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마음과 배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한 숨을 쉬며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를 느껴보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호두나무는 매일같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나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지요. 해마다 반복되는 고통과 모욕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참 불행한 존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 놀러 갔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나 있었고, 특히 물살이 빠르게 소용돌이 치는 곳은 어른들도 가까이 가지 않는 위험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 소년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장난에 정신이 팔려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거든요. 소년은 어느새 위험한 소용돌이 구역까지 다가갔고 그만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급격한 물살에 휩쓸리면서 소년은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물 위로 얼굴을 내밀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힘이 점점 빠지면서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다행히도 그때 강가를 지나던 나그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그네는 뒤돌아보았고 강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다가가며 다소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왜 들어왔느냐? 네가 다치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혼이 나야 마땅하다. 소년은 급한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먼저 구해주세요. 혼내는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북풍과 태양이 서로 누가 더 강한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힘센 존재인지 서로 증명하고 싶었지요. 그러다가 북풍이 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지 겨뤄보는 게 어떨까? 태양도 그 의견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어떻게 시합을 할까? 북풍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길을 가던 나그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게 말했습니다. 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면 이기는 거야. 북풍은 세찬 바람을 불어대며 나그네를 향해 강하게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옷깃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기이한 바람에 나그네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북풍은 더욱 거세게 바람을 불었지만 나그네는 오히려 더 꽉 외투를 감싸며 추위를 막으려 애썼습니다. 결국 북풍은 힘이 다해 물러났습니다. 이제 태양 차례였습니다. 태양은 부드러운 빛으로 나그네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온기를 느낀 나그네는
옷 단추를 느슨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점점 더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에 나그네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는 강으로 달려가 몸을 식혔답니다. 배가 고픈 늑대가 양을 잡으러 몰래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중 개가 짖으며 늑대를 발견했습니다. 늑대는 급히 도망쳤지만 개가 뒤쫓아와 공격했고 결국 늑대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지친 늑대는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지요. 그러던 중 늑대는 우연히 양을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친절하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준다면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을게. 늑대는 물을 마시고 힘을 회복한 뒤 양을 잡으려 했지만 양은 그 늑대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늑대에게 양이 말했습니다. 늑대야, 내가 내게 물을 준다면 너는 힘을 되찾아 바로 나를 잡아먹을 거야. 그래서 양은 다친 늑대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늑대는 양을 쫓아갈 힘이 없었답니다.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돌보면서도 언제나 주인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꾀를 냈습니다. 주인이 말에게 주는 보리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 다른 데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작된 마부의 계획은 처음엔 조금씩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보리가 줄어들자 말은 점점 힘이 빠지고 털도 윤기가 없어졌습니다. 주인이 이 모습을 보면 금방 알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부는 자신의 욕심을 숨기려 열심히 말을 빗질했지만 빗질만으로는 말이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말은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마부님, 나를 진짜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주인이 준 보리를 빼먹지 마세요. 한편 까마귀 한 마리가 비둘기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비둘기들은 맛있는 모이를 먹고 있었죠. 까마귀는 그 모이가 너무 탐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이를 훔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까마귀는 농가에서 준비해둔 흰색 물감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하여 까마귀는 하얀 깃털을 가지게 되었죠. 까마귀는 비둘기들 사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비둘기들은 까마귀가 그곳에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까마귀는 배불리 모이를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까마귀가 크게 울자 비둘기들은 이상한 소리에 놀라 까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까마귀 친구들도 하얀 까마귀를 보고 넌 비둘기인가? 라며 쫓아냈습니다. 까마귀는 상처받아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욕심 많던 까마귀는 어느 쪽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평화로운 숲속 많은 새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사냥꾼이 숲에 와서 그물을 나뭇가지 사이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종달새가 높은 나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저씨, 저게 뭐예요? 사냥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새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란다. 종달새는 그 말을 믿고 그물 근처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물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다가오자 종달새는 원망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아저씨, 이런 그물로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